자, 안녕하십니까. 박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셈블리에 대해 가지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셈블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먼저, 어셈블리에 대한 개념, 그리고 설계 방식, 뭐,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리의 그 다음 시간에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뭐 move, constraint, 구속, 기능 이런 것들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실제로 들어갈 거는 개념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솔리드로 작성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요. 그 자료를 그 파트 4개를 기준으로 해서 어셈블리의 기능에 대해 가지고 하나씩 실습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 정리를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 어셈블리에 관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트 4개를 모델링 할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를. 그리고 3번 다음 시간에 어셈블리 기능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들 저번에 43번 한번 연습하셨죠? 도면. 다시 도면을 또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넘버는 자, 43번 도면에 이어서 65번 도면을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파트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실력에서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제가 하는 거 예제를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준비를 하면 되겠고요. 65번 도면은 여러분들 연습 삼아 도면을 하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하도록 할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은 65번 도면을 솔리드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피스도 배웠으니까 서피스로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과제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방학 때 손이 굳어 있을 거니까 다 까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연습 삼아 이게 기본이 돼야지 어셈블리를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어셈블리의 개념 정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셈블리는 실제 페이지 책에서 보시면 자, 페이지 흰색 책 있죠? 상권입니다. 상권. Drafting and Assembly Design Guidebook에 흰색 책을 보시면 요 뒤에 목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76페이지 제가 76페이지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좀 지저분한데요. 잠시만. 자, 어셈블리에서 어셈블리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어셈블리 디자인에서 우리가 워크벤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번에 서피스 디자인이나 아니면 파트 디자인을 할 때는 워크벤치 자체가 파트 워크벤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하는 거는 워크벤치라는 게 작업장이라는 뜻이죠. 어셈블리 디자인을 할 때는 어셈블리 디자인 워크벤치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한번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아를 켜고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아에서 맨 처음에 뜨면 이 프로덕트라는 게 뜨죠. 요게 어셈블리 워크벤치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 끄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용했던 게, 자, 파트 디자인 할 때 이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였죠. 이거는 추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이콘이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아이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했는 것 중에 똑같은 거지만, 자, 쉐이프에서 GSD 있었죠. GSD를 서피스로 했을 때는요, 똑같습니다. 작업 벤치는 파트 작업 벤치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서피스나 디자인, 파트 디자인이나 같은 개념이죠. 워크벤치는. 자, 요번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미케니컬 디자인에 파트 디자인 밑에 보면 어셈블리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셈블리 디자인을 클릭을 하면요, 프로덕트라는 게 떠요. 이 프로덕트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파트 디자인을 이제 파트들을 묶어 가지고 어셈블리를 할 수 있는 워크벤치, 작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교재에서 보면 어셈블리 디자인에 요런 디자인으로 해서 요거를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파트에, 프로덕트에 파트가 하나씩 붙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라는 게 부품이죠. 그리고 어셈블리가 프로덕트 파일로 구성되어진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프로덕트에서는 조립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고, 파트에서는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이제 디자인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카티아에서도 이제 프로덕트를 놓고 파트를 추가시키고 하는 설계 방식을 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입니다. 자, 탑다운 방식, 바텀업 방식이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비행기를 설계한다고 봅시다. 그럼 이 비행기에서 요 밑에 하이위 레벨로, 자, 엔진,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우리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구성이 몇 개가 있습니까? 자, 파트를 먼저 알아보죠. 엔진. 자, 엔진 만들었을 거고, 뭐, 콕핏, 또 따로 설계할 겁니다. 그리고 뭐, 도어,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체어, 그리고 윙, 날개, 뭐, 이런 것들을 부품들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부품들을 하나씩 설계를 합니다. 사양에 맞게. 설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라는 레이아웃 안에 엔진을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콕핏을 갖다 붙여서 확인을 하고요. 도어를 만들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어를 만들어서 확인을 하고 윙을 만들어서 서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최종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 사양에 맞는 부품들을 먼저 설계를 해서 이거를 맞춰보는 거죠. 그리고 간섭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하는 방식을 바텀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파트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자, 요 비행기는 프로덕트고요. 요게 어셈블리고, 자, 엔진도 우리는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트. 그리고 그 밑에 콕핏도 파트로 간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어도 간주하고, 체어도, 윙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바텀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탑다운 방식은 뭐냐? 먼저 레이아웃 자체를 비행기를 잡습니다. 이 비행기의 사양은 어떻게 되고, 엔진 출력은 얼마가 되고, 속력은 얼마로 해야 되고, 얼마의 높이를 날아야 되며, 뭐 압력은 얼마나 견뎌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몇 인승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엔진을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콕핏도 거기에 주의를 보고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어를 또 설계를 하고 기체에 맞춰서, 그 다음에 윙도 설계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을 우리는
탑다운 방식 설계라고 합니다. 자, 요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씩 만들어 갈 텐데, 자, 요 뒤에 얘도 우리가 파트를 4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파트 1, 2, 3, 4, 4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전체 조립을 하는 어셈블리 프로덕트에 붙여서 하는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텀업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실습해 볼 거는 이제 바텀업 방식을 먼저 실습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다른 기능들은 이제 실제 실습을 하면서 하나씩 배워 나갈 거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 우리가 파트 1, 파트 2, 그리고 파트 3, 파트 4를 이제 여기에 지금 오타가 났네요. 4인데 3이네요. 자, 요렇게 도면을 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92페이지를 보고 하나씩 한 단씩 만들어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요걸 보고 조립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능을 익히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실제로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시겠지만 실습을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아 스타트, 먼저 파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메카니컬 디자인, 파트 디자인, 그리고 오케이. 여러분들 실력으로는 아마 요거는 그리기 워낙 쉬우니까 같이 그려가면서 보면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지오메트리컬 셋을 먼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스타트 지오메트리컬 셋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자, 이게 기억이 안 난다면 좀 그렇지만 기억이 나신다면 이렇게 그리면 될 거고요.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책에 나와 있죠. 교재를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하이드 보내고, 플랜, 포인트, 오케이, 플랜, 라인, 포인트, 오케이, 라인, 포인트, 오케이. 노멀하게 플랜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얘 이름은 Alt Enter, 단축키죠. 그래서 Feature Property 이름을 바꿔줍니다. REF, Reference라고 상대 좌표를 넣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nsert Body,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도면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트 1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 개, 4개를 한꺼번에 만들어야 되니까, 자, 파일, 매니지먼트 해서, 파일 세이브 에즈 해서요. 자, 어셈블리 도면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어셈블리 도면을 만들었고요. 얘는 파트 1으로 명령을 하겠습니다. 아니죠. 잠시만요. 얘는 파트 1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제일 스탠다드가 되는 거니까, 스탠다드 std로 할게요. 그리고 OK 했습니다. 그리고 OK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저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스탠다드는 그대로 남겨두고 그 다음에 파트 1이라는 파일을 하나 더 저장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크게 여러분들한테는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겠지만 기준이 어디에요?
기준이 어디입니까? 기준은 여기죠. 갑자기 왜 이러죠? 자, 어셈블리에서 기준은 어디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까? 좌우 대칭이죠. 저는 여기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의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포지션드 스케치, 프로젝션 포인트 찍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다음 사각형 만드는데 그리 어려운 건 아니죠. 자, 폭이 얼마였나요? 도면을 보면 폭이 150입니다. 센터에서 여기 보시면 150이고 패드로 양측으로 100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양측 센터 시메트리 하시고 150 넘어가고요. 실제 높이가 보시면 나와 있지 않네요. 20으로 명명하겠습니다. 그래서 20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닥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더블 클릭 20으로 하고요. 그 다음 나갑니다. 그 패드를 양쪽으로 100이니까 100 나누기 2죠. 그리고 밀러드 해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얘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 세이브 매니지먼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에즈 파트 1 저장 확인 그리고 오케이 먼저 했습니다. 자, 혹시 몰라서 한 겁니다. 자, 수시로 정해줘야 되겠죠. 수시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베이스 플레이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스케치를 하나 더 그리는데 여기서 보태면 안 되고 바디를 또 만들어 줘야 되겠죠. 바디를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스케치 넣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션 포인트 찍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 양측으로 헤드 시메트리 그리고 크기가 얼마입니까? 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크기가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130이 되네요. 130이 되고요. 그 다음 판때기가 폭이 20인데 양측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100입니다. 100. 100. 그다음에 높이가 130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패드로 20이니까 양측으로 20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리고 밀러드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얘는 기둥인데 기둥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렉탱글이라 할까요? 렉탱글 내가 구분하기 좋게 그냥 미들 렉탱글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add 이 덩어리를 add 베이스 플레이트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의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바디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스케치 넣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션 포인트 넣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건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문제네요. 서서히 하나씩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센터에 원기둥이 있는데 얘가 파이가 얼마고 그 다음 높이 센터의 높이가 130이었죠. 그러면
13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를 보니까 파이가 120이네요. 파이가 120입니다. 120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갑니다. 이건 덩어리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폭이 얼마냐고요? 폭은 50으로 나오네요. 양측으로. 그러면 50이면 50 나누기 2 그리고 밀러드 그리고 오케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실린더 1이라고 명령하고요. add를 해주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더 빼줘야 되는데 실린더 2로 빼줄 겁니다. 그런데 얘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해서 파트 1에 그냥 페이스트 할게요. 컨트롤 V, 컨트롤 C. 얘 이름은 실린더 2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번 더 그려줘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스케치만 바꾸면 되겠죠. 스케치만 파이가 몇이었나요? 파이 50이죠. 그러면 파이 50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패드를 하는데 이 패드는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크게 그냥 큼직하게 어차피 빼줄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 클릭 리무브 베이스 오케이 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필요한 뭐 R 넣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매니지먼트에서 반드시 세이브 오케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자, 그 다음 해야 될 게 뭡니까? 스탠다드를 다시 띄우겠습니다. 스탠다드를 띄우면 지금 두 개의 파일이 있죠? 윈도우에서 호리젠탈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파트 2라고 바디에 들어가서 파트 2로 명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매니지먼트에서 얘를 파트 2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파트 2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유는 어차피 스탠다드라는 상대 좌표가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그거를 이용해서 새로 만들지 않고 계속 적용을 해나가면서 파트 1, 2, 3, 4까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파트 2에서 작업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파트 2의 그림은 요겁니다. 자, 요걸 좀 자세히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면에서 봤을 때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파이가 여기 50이죠. 파이가 10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는 얘는 축이라는 이야기죠. 파이니까. 얘도 50은 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얘도 축이냐? 실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X. 요거는 경험이 부족하면 잘 모르겠지만 도면상에서 기계 제도에서는 얘가 평면이라는 표시입니다. 자, 평면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여기 사각형이 있네요. 아, 그러면 얘가 사각형 기둥이고 얘 바깥쪽에 이 원 큰 게 이거의 축이고 아, 여기에 점선으로 이렇게 은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안 보이는 요 기둥이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준은 어디로 잡을 것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치수가 나오죠. 치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기준을 저는 여기로 잡고 싶습니다. 어차피 여기 센터고요. 그래서 치수가 나오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프로젝션 포인트에서 스케치를 그릴 텐데 원기둥부터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기둥 그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프로파일에서 여기가 기준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센터, 다섯 닫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센터 중심선 하나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크기가 중요하죠. 크기가 센터에서 여기까지 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오른쪽 클릭 레디어스 다이아메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레디어스 다이아메트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오죠. 자, 실제로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00이고요. 이게 100이고요. 그 다음 얘가 50인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0이고 나머지가 100이네요. 그러면 얘가 100입니다. 자, 이렇게 갖춰질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갑니다. 원기둥은 원기둥대로 만들면 되죠. 쉐프트 있습니다. 그리고 OK 합니다. 그럼 벌써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사각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인서트 바디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여기 하나 그려줄게요. 반드시 프로젝션 포인트는 여기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잘 안 보일 때는 피돌 인 이렇게 하면 나오죠. 그 다음에 사각형 만드는데 사각형 중에서도 여러가지 센터를 이용해 그리는 사각형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하면 시간이 좀 더 단축되겠죠. 사각형 하나 그렸습니다. 자, 정사각형인지 치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로가 60, 세로가 50이네요. 그러면 양쪽 대칭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치수가 얘가 60, 얘가 50이란 뜻이죠. 그러면 50 넣고요. 그 다음에 얘를 60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패드의 크기는 얼마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패드는 여기에 250, 기준에서 250이죠. 그리고 100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아니면 여기서 쭉 사각형 해도 되는데 여기 원기둥이기 때문에 간섭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250-100 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 현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250-100-100이라고 넣어주면 여기 형성이 되는데 두 개가 틀리니까 이름을 하나 정해줄게요. 시작해서 얘 이름을 큐빅이라고 하겠습니다. 큐빅. 그리고 얘는 원기둥 실린더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합쳐주면 하나에 반드시 합쳐져야 됩니다. 합쳐진 거 어셈블리 하면 안 돼요. add로 해줍니다. add. 바디와 바디 사이는. 그러면 벌써 하나가 완성이 됐네요. 파일, 매니지먼트, 파트 2, 세이브. 그리고 오케이 하면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를 이렇게 띄워서요. 그 다음에 파일 매니지먼트 해서 스탠다드를 세이브 에즈 해서 파트 3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당연히 여기도 파트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반드시 이름이 틀려야 돼요. 어셈블리를 할 때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의 기준은 요겁니다. 요거는 그냥 링이네요. 부시 같은 거네. 밑에서 파이 50, 70, 그 다음에 폭이 50이네요. 양쪽 대칭이니까 이건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스케치 포지션도 스케치 하시고 플랜 찍으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 포인트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기둥을 만들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파이 50하고 파이 70이죠. 그냥 넣는 겁니다. 파이 50 그리고 파이 70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패드를 하는데 양쪽이니까 50이니까 50 나누기 2 그리고 밀러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저장을 세이브
오케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스탠다드 하나 더 띄워서 파일 이름부터 바꾸죠. 파일 파트 4 그리고 파일 매니지먼트 스탠다드였죠. 세이브 에즈 파트 4로 명령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4는 어떻게 나오느냐 도면을 한번 보죠. 자, 간단해요. 폭이 60, 50, 그 다음에 폭이 120, 100짜리 사각형을 그냥 한쪽으로 쭉 뽑았는 거네요. 요 점선이라는 거는 여기가 관통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빨리 그릴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도 또 관건이죠. 먼저 프로젝션 포인트 이렇게 꺾고요. 오케이 했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사각형 중에 아주 좋은 사각형이 있습니다. 센터를 찍을 수 있는 센터 드 렉탱글이라는 게 있죠. 얘로 센터를 기준으로 사각형 하나 만들고요. 또 한번 센터를 기준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치수를 주면 되죠. 여러 번 사용할 때는 더블 클릭 해주시고, 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치수를 이렇게 줍니다. 좌우 대칭으로 중심을 찍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치수만 이렇게 간단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치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50, 60, 100, 120, 50, 60, 100, 12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나갑니다. 패드 폭은 20이니까 실제 20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밀러드 체크해 주시고 센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니지먼트에서 4번 세이브 오케이 해주시면 4개의 파트 윈도우 이렇게 4개의 파트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셈블리를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이라는 거는 3주차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요 뒤에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5번 도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 시간까지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계시고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어셈블리에 대해서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